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날씨는 많이 풀렸는데 또 미세먼지가 부엌에 들어와 있어서 오늘 뭐 외출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오늘 건축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제일 힘 빠질 때가 평당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고 딱 뭐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제대로 과연 건축이 가능할까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얼마인지를 물어봤으면 그게 뭐가 포함되어 있고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떤 골조고 어떤 창호인지를 질문을 하시는 게 정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세요. 뭐, 어디에서는 평당 550에 지어준다는데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하면은 그게 무슨 골조가 어떤 거고 창호는 어떤 걸 쓰는가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모르세요. 그런 분들은 실수를 하실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건축 비용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어떤 골조인가? 경량철골조로 지은 경량철골 주택인가? 목조주택인가? 아니면은 저희 주택백화점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공하는 펄라이트 블록 주택인가? 아니면은 뭐 CLT 주택인가? CLT 주택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시고 평당 얼마냐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첫 번째 골조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 골조의 두께 그리고 과연 어느 정도 단열재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단열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조에 대해서 우선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건축 비용을 들으실 때 뭐가 포함되어 있고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를 갖다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뭐 기초공사 비용, 콘크리트 매트 치고 뭐 정화조 심고 상하수도 인입하고 이런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원주택 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화조를 안 심고 폐수관을 직결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돈 얼마 들지 않죠. 하지만은 어떤 곳은 정화조를 심어야 되고 지하수를 파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건축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초공사 비용은 별도로 하고 건축 인허가 비용은 당연히 별도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데크 공사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별도인데 어떤 업체들을 보면은 기초공사를 건축주분한테 하라고 해놓고 그거 확인하는 비용, 운송비, 크레인, 뭐 온갖 장비대 이런 비용들 별도 비용들이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따져보면은 오히려 더 비싸게 건축 비용이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뭐 굳이 저희 주택백화점하고 시공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시면은 나중에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눈탱이 맞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은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건축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농담 삼아서 골창구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골조, 창호, 구조, 천고, 골장구천 요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은 건축 비용이 어떻게 절감이 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골조. 저희들 뭐 주택백화점 뒤에 패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mm가 넘는 패시브하우스 패널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목조주택에 많이 사용하는 경량 목구조보다는 훨씬 더 두꺼운 패널들은 저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두꺼운 패널이면 더 두꺼운 구조목, 더 많은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경량 목구조하고 건축 비용을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창호. 국내는 창호가 비쌉니다. 그리고 어떤 창호를 쓰느냐 그리고 주택의 창호가
얼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건축 비용은 상당히 큰 폭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하이샷이 쓰는 업체의 건축 비용하고 독일제 레하우 창호 쓰는 저희들 건축 비용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용을 좀 절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창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구조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구조가 아니고 뭐 중정이 들어가는 뭐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U shape 그리고 L shape 이런 주택들은 패널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천고 천정까지 높이 천고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도 이해합니다. 사실 천고가 높으면 굉장히 집이 멋스러워 보이거든요. 개방감도 아주 좋고 하지만 이게 높아지면은 결국에는 패널 숫자도 많아지고 결국에는 건축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창구천, 골조, 창호, 구조, 천고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은 건축 비용을 갖다가 절감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창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주택, 더더구나 그 창호가 좋은 주택이면은 무조건 고급 주택이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골조도 두껍고 하기 때문에 그 패널 자체가 많이 들어가면 건축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셔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실 주택의 외장재, 내장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가격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이게 어떤 자재가 회배당 얼마다, 어떤 자재가 얼마다, 도배를 뭐 20평짜리 주택을 도배하는데 얼마다, 네이버에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비교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지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이게 결국에는 건축 비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업체에 전화하셔서 가격 문의하실 때 평당 얼마냐만 물으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런 스펙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꼭 파악을 하시라고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